미국 은행들의 파산 사태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우려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ET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홍석우 기자, 미국 은행권 위기 좀 한숨 돌린 지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네,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위기는 JP모건이 이 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월가에서 투자 거장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입니다. 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최측근으로 버핏도 이분에게 종종 조언을 구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1924년생 우리 나이로 100살에 이르는 이분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미국 은행권의 또 다른 침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침체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공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를 하나로 들게요. 이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융지구 중심가에 있는 22층 건물입니다. 지금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800억 원 정도의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4년 전인 2019년만 해도 이 건물의 값이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지금 현재 80%나 급락한 상태인데요. 이 건물의 75%가 현재 공실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무실 가운데 약 30%가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4% 수준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을 줄이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뉴욕 맨해튼과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대도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집계한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로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네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공실이 수두룩한 빌딩이 있고 그 빌딩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이 구조를 보면 부동산 회사들이 대출을 해준 그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공실이 수두룩하니까요. 현재 보면요, 미국 상업용 빌딩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5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무려 7,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70%가 중소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라고 해요. 이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고 임대도 안 되는데 금리까지 껑충 뛰었죠. 미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금리를 연속 인상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5.25%,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 부실 대출의 규모는 4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올 초엔 자산 8천조 원 규모인 부동산 대기업 브룩필드가 1조 원 규모의 건물 운용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6조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회사들이 고금리를 감수하고 돈을 빌리려고 해도 쉽게 빌리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미국 은행 파산 사태 예를 들면요.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포함해서 미국 은행 4곳이 올해 들어서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이 우려에다가 이제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겹치다 보니까 중소은행들 앞으로 대출을 줄여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대형 은행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위험 커지고 다시 중소은행들은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 고객들 입장에서도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예금 대량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이어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미국 지역은행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곳입니다.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초 대비 무려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가량의 예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가 흐름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붕괴 수순 때와 비슷한 데다가 팩웨스트 자산의 70% 이상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수산됩니다. 여기에 뱅크런이 계속될 경우에는 무려 200개 은행이 추가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팩웨스트는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투자의 달인이라는
워렌 버핏도 은행주를 또 정리하고 있다면서요. 네, 워렌 버핏 최근에 미국 대형 은행주를 본인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 팔지 않은 은행주도 있습니다만 60년 가까이 은행주에 투자했던 버핏의 행보를 봤을 때는 주목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지역은행 연쇄 파산과 관련해 최근 자신 회사 주총에서 앞으로 혼란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은행주에 대한 투자가 훨씬 신중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제2 금융위기 충격이 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무실을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의 지표는 탄탄한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실률 높지 않고요. 미국 3대 호텔 체인의 경우 올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협상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넛 앨런 미 국무장관은 다음 달 1일 미국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경제 불확실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도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